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택시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운전 시간이 길어지면 사고 위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사고를 경험하시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은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안전 확인입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통증이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승객이 계시다면 손님에게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라고 꼭 여쭤보시고, 일단 사고로 놀라셨을 테니 내 잘못 여부를 떠나서 먼저 손님한테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도 다친 곳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모두의 안전이 최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사고 상황 파악 및 과실 비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끔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본인의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선 내가 신호위반이나 차선 변경 위반 같은 중과실을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찾기 전에 내 과실이 있는지 먼저 본인이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을 잘못 판단한 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이 원래 그냥 넘어가려던 상황에서도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경미한 사고라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수리만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은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안전 확보 및 구호 조치인데요. 사고 후에는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꼭 예방하셔야 돼요. 혹시 사고가 나신 곳이 고속도로라면 절대 뒤에 서서 차량을 유도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고 사진과 영상이 확보되었다면 굳이 도로를 막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119에 신고하면 경찰도 자동으로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견인이 필요하거나 과실 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공제조합이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바로 출동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사고 영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인데요. 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로 사고 부위만 찍지 말고 멀리서 전체적인 도로 상황을 다 촬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속도 제한, 비보호 유턴 금지 등 교통 표지판도 포함되게 찍어야 돼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면 신호등도 함께 나오게 찍어 주셔야 되고요.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파손 부위, 그리고 타이어의 방향까지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사고 당시 도로 상태가 예를 들어 미끄럽거나 장애물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블랙박스 영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절대로 SD카드는 절대로 임의로 뽑으시면 안 돼요. 공제조합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해서 보험사 출동이 필요 없다고 해도 영상은 항상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보관하실 때는 먼저 블랙박스 전원을 정상적으로 끄고 SD카드를 빼셔야 돼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SD카드를 뽑으면 영상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또한 항상 예비용 SD카드는 한두 개를 준비해 두시면 이런 교통사고나 차 내부에서 손님과 좀 분쟁과 폭행사건 이런 게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있게 SD카드는 예비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과 개조용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 처리 방법이 따로 있어요. 사고로 인해 차량뿐만 아니라 차 안에 물품도 파손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택시 내부 장비, 그러니까 미터기라던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핸드폰, 태블릿 PC 같은 고가품들 있잖아요. 이런 게 파손되었다면 사진을 찍으시고
그 현장 출동한 직원한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시면 꼭 차 안에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차량 외에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튜닝이나 개조한 차량은 이것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가끔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다 보상돼요. 그래서 혹시 차량을 개조하거나 튜닝하신다면 처음에 튜닝 혹은 개조한 업체에서 영수증을 꼭 챙겨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영수증이 없으시다면 사고 이후에 따로 이제 영수증을 업체 측에 의뢰하시면 되는데 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까 꼭 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파손된 물품이나 튜닝 용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주냐면 예를 들어 상대편이 실의 과실이라고 하면 물건 가액의 70%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거든요. 이거는 상대편 대물 담당자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꼭 말씀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건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건데요. 먼저 경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상대방이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두 번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상대편한테 있을 때. 세 번째,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네 번째,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처 제공을 꺼릴 때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중과실 위반을 한 상황이어도 크게 부상자가 없고 상대편도 쉽게 인정하고 하면 굳이 경찰을 또 부를 필요가 없긴 한데 이때 본인의 과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경찰을 부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고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택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 되실 동안 사고를 한 번도 안 내시다가 택시를 하시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제법 흔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 주제는 대인사고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준비해 볼까 하거든요. 의외로 합의를 보면서 호갱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